까만 기운 그런 게 서려 있는데 그게 움직일 때마다 수레가 움직이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 (1957년 8월 12일자) 국내 한 일간지에 실려있는 기사를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깡철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조선시대의 백성들과 임금님들을 둘 다 떨게 만들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옛 문헌 속에 있는 괴물 이야기들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 또 괴물 이야기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괴물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에도 많이 퍼졌던 이야기 중에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장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다는 장자를 써가지고 큰 사람, 거인족이라는 뜻으로 쓴 말인 장인인데, 신라의 변경, 신라의 동쪽 끝에 가면 장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한 몇 배, 몇십 배나 큰 덩치를 갖고 있는데 이빨이 뾰족뾰족하게 막 톱니처럼 나 있고 막 무섭게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 먹고 손 발톱도 길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종족들이 사는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신라 사람들이는 그 장인들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인데 그게 역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나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재난을 일으킨 괴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조선시대의 백성들과 임금님들을 둘 다 떨게 만들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괴물 이야기 중에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거를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강철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강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가끔은 계실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에 워낙 유명했던 괴물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도 가끔씩 만화라든가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지금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괴물이었냐면, 강철이 간 곳에는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가을이 되면 원래 추수가 끝나서 곡식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해야 되는데, 강철이 한번 나타나면 가을이 되어도 곡식을 하나도 추수해 놓지 못한 봄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 속담이 먼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강철 이야기가 퍼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때는 조선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속담인데, 이 속담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수광 이런 분이 쓴 지복유설 같은 책에는 그런 속담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속담이 등장하는 강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책에 써놨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익이라는 분이 쓰신 성호사설이라든가 이덕무라는 분이 쓰신 양엽기 같은 책에도 그 속담 속에 강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선 후기에 대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었냐면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중국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는데, 화룡, 불을 뿜는 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라고 어떤 중국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비슷한 게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에서는 그것을 강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조선을 대표하는 괴물 이야기로 중국 사람들한테 소개한 괴물이 강철인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강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강철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갖고
강처 막 이렇게 하면 강철 강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묘사돼 있어가지고 되게 생생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용이나 이무기 같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용하고 이무기하고 똑같진 않아요. 많이 다르거든요. 묘사는 기록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봉유설이나 성호사설 같은 책에는 왠지 소를 닮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좀 묘사가 돼 있는 게 많고요. 한편으로는 양엽기 같은 책에는 뭔가 말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고집이라는 책을 보면 용같이 생겼는데 비늘 대신에 털이 이렇게 무성하게 달려있는 그런 형체의 괴물이 강철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철의 습성에 대해서도 좀 엇갈려요. 어떤 책에는 이 강철이 나타나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친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묘사가 많이 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뭄이 일어난다, 주변을 막 다 말리고 태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마다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전 국민들이 자연재난이 안 일어나서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걸 간절히 소망하던 게 조선시대의 풍습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강철이라는 재난의 상징이 비바람이 무서운 자연재난인 지역에서는 비바람을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뭄이 문제였던 지방에서는 가뭄을 들게 한다, 열기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자생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잊혀졌는데 정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꽝철이 쫓기 이런 이름으로 강철이 우리 마을에 오지 않도록 몰아내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잔치 같은 거를 벌여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꽝철이가 우리 마을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등성이마다 혹은 산봉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꽝철이가 여기 앉지 말라고 무슨 음악을 연주하면서 경남 지방 이런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곳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1957년 8월 12일자 국내 한 일간지에 실려있는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양산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산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깡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큰 홍수가 났다. 이때 신문 기사를 보면 깡철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때마다 홍수가 난 그 물의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 깡철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혹시나 어린 시절에 양산의 금산부락에 사시다가 이때 실제로 목격하신 분 계시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뭘 보고 깡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저는 1545년 음력 7월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는 물괴야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물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물 이런 뜻으로도 사용했던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물체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도 그냥 물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돌이 땅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더니 누워있던 돌이 갑자기 서 있더라. 누가 도대체 그 큰 돌을 일으켰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뭔가 되게 이상한 징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각나는 걸 보면 분명히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물괴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물괴야행이라는 말은 물괴가 밤이 야자를 써서 밤에 싸돌아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런 일이 1545년 음력 7월 서울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떤 캄캄한 까만 기운, 그런 게 서려 있는데 그게 움직일 때마다 수레가 움직이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왠지 모르게 너무나 무섭고 거대한 재앙, 저 까만 기운에 닿으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지 서울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밤중에. 그런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를 묘사한 연려실기술에는 인종 시절에, 이 시기가 인종이 이제 세상을 떠났던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대궐에 검은 기운이 마루하고 섬돌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뭐 그런 식의 소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누가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인종을 해치려고 그런 까만 기운이 돌아다녔다, 뭐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종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갖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좀 불쌍하게 여겨졌던 임금님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도니까 서울 시민들 사이에 공황이 퍼지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배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몇십 년 앞서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서기 1472년 음력 2월 6일의 기록을 보면 예로부터 단군과 단군의 아버지, 단군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사당에 제사 지내는 거를 좀 소홀히 하니까 단군이 분노를 해서 이런 이상한 재앙이 생겼다라는 식의 그런 소문도 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은색의 이상한 몰려다니는 형체가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이 사람을 겁주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요즘 공포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올 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비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기를 내뿜기도 하고 특징이 다양하니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도시를 파괴하면서 뭐 휩쓸고 뭐 지구를 종말로 몰아가고 뭐 이런 형태의 영화들이 요즘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해도 좋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야기의 형태 자체는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퍼질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괴담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면서 용 같기도 하면서 털이 달려있는데 날아다니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런 자연재해의 상징이었던 괴물이기도 하고, 인종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정치계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큰 피해가 생기니까 까만 이상한 게 돌아다니는 괴물이 나타났다더라고요. 민심이 흉흉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생기는 그런 전형적인 괴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새 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현대에 들어와서 뭐 영화나 만화, 소설,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걸 소재로 활용을 별로 안 하던 사이에 쓱 그냥 잊혀져 버리고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됐죠. 뭐 일제강점기에 뭐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뭐 일본인들이 광철 이야기를 못하게 막 막고 이래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이야기거리 같은 것들이 재밌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발굴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잠깐 사이에 사라져서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괴물이었습니다.